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손원배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원의 디스플레이 연구센터에 오민석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민석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전도 유명한 채널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기회를 드렸고요. 얘기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소속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소속. 예. 2009년쯤에 저희 연구원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그다음부터 지금 벌써 13년, 14년째 다니고 있고, 하는 분야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소자 쪽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저보다 늦으세요. 그죠? 두 개. 그죠? 제가 네. 500번이시고 2번. 502번. 네. 후배죠. 네. 이런 식으로. 술을 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맥주랑 와인 쪽에 되게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보통 연구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는 흐름이 없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2012년도쯤에 제가 이제 독일에 한 1년 좀 안 되게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맨날 그냥 한국의 맥주와 한국의 소주를 이렇게 섞어서 먹다가 독일에 가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밀맥주라는 맥주를 먹어보고 사실 약간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술이 있다니. 예. 그게 첫 번째 이 계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 계속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키아트 국제운동과제를 많이 하고 네트워킹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벨기에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벨기에. 벨기에를 갔는데 벨기에 애들이랑 독일 애들이랑 싸워요. 예. 자기네는 맥주가 더 맛있다고. 그래서 들여다 봤더니 예. 싸울 게 아니고 취향이 다른 뿐이죠. 독일은 맥주 순수령이 있었어서 메가랑 호비랑 물 이런 것만 가지고 만들고, 벨기에는 엄청난 향을 많이 써서 만들기 때문에 아예 이 부류가 다른데 서로 자기네가 맛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먹어보면 말이 안 끝났습니다. 네. 마셔보면 네. 둘이 스타일이 다른 거고. 예. 근데 이 벨기에 쪽 맥주는 너무 가짓수가 많고 종류가. 네. 그 다음에 이쪽 독일 맥주는 좀 약간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소위 수제 맥주라고 말하는 게 붐이 불어서 한국에 왔더니 또 이렇게 마침 바람이 불었고, 사실은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예. 잘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아는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때 맥주를 먹으러 가면 추천 되게 잘해주시고, 그 상대방의 성향에 맞춰서 잘해주셔가지고 같이 가면 되게 좋은 선배님이시고요. 와인은 또 어떠세요? 해외 국제공동과제 하면서 알게 된 몇 분이 지금은 와인 사업도 하고 소믈리에 분들이랑 같이 모임이 만들어져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와인을 알게 됐고, 그 당시부터 이제 FTA니 이래가지고 와인 주류세가 떨어지면서 좀 구하기 쉬운 와인들이 많이 생겼고, 와인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아는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남이 추천해 주는 걸 마시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 하시면서 접하셨네요. 역시 캐티의 연구자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산업부나 키아트나 연구원에 감사드리는 게, 외국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독일의 한 연구소와 10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연구소가 독일의 프라운호퍼고요. 프라운호퍼라는 연구소는 우리나라 연구소들이 조금 롤 모델 같이 좀 삼는 그런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처음 그 국제 공동 연구가 만들어질 때 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또 진행된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새삼스럽게 또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때. 퀀텀 닷 쪽 연구를 하시는, 소자 쪽 연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평판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 OLED나 LCD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범위가 있는데 실제 자연의 색을 다 표현을 못 하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그거를 실제 색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필요한데, 퀀텀 닷을 쓰면 우리가 못 보던 더 빨간, 더 초록색, 더 파란색의 색깔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됐고 저희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엄청 유명해졌는 사업화도 됐고 퀀텀 닷이라는 물질이 이제 굉장히 작은 소재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올레드랑 LCD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면 색 재현 범위가 넓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색깔에 관련된 기술을 하고 있고 조절하면 이제 빛을 직접 낼 수 있는 퀀텀 닷 기술하고 두 번째는 그 색깔이 저희가 보통 디스플레이 얘기하면 픽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소. 예. 그 화소 하나하나를 다 껐다 켰다 해야 되고 각각 색깔의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 거를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트랜지스터 소자 기술하고 디스플레이 뭐가 있냐면 제가 발광 소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빛이 나가니까. 예. 빛이 나가는 애들은 수광도 돼요. 빛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 뭐 이미지 센서도 하고 최근에는 자동차용이 좀 이슈가 돼서 자동차용에 쓸 수 있는 뭐 터치 센서나 디스플레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 안에 모양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뭐 어떤 이런 평편도 아니고 곡선이 많죠. 그걸 예. 자유공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현재 이런 디스플레이나 센서 기술들을 회로 기술을 자유로운 형태로 찍어서 만드는 과제들을 이제 또 자동차 관련 업계들이 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캡틴을 알려드립니다. 1편이 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첫 번째가 그 박경원 책임님 네, 맞아요. 첫 이 번째였어요. 만든 소자가 퀀텀 닷이고 음. 그 소재를 가지고 음.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제가 그럼 실제로 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퀀텀이란 단어가 네. 되게 막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유가 있나요?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퀀텀이란 뜻은 양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네. 양자 역학이라는 게 나 이해 못했어. 어차피 다 편집자 마음이야. 넣고 빼고는. 저희가 알카드라고 해서 제작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논문 리스트를 주셨는데 논문 리스트가 100개가 넘으세요. 이 중에서 네네. 좀 가장 나 이거 좀 네. 자랑하고 싶다, 홍보하고 싶다라는. 워낙에 또 우리나라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한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그 퀀텀 닷 관련된 건데 퀀텀 닷 기술이 굉장히 좋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들어간 소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 안 되잖아요. 환경 오염이네. 예, 그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에코 플렌들리 퀀텀 닷. 그 이제 퀀텀 닷 이외에 소자에 들어가는 새로운 소재도 넣고 그다음에 그 전체를 이제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를 독일이랑 같이 개발해서 성공을 해서 그때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뜻깊은 게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1년에 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진정한 협업으로 만들어서 초창기에 이제 친환경 양자점을 이용해서 한 결과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뿌듯하고요. 예. 근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주로 반도체가 이제 유기 물질이 있고 무기 물질이 있는데 유기 물질은 아시는 것처럼 좀 식품에 가깝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안 좋고 반도체에 가까운 것들은 좀 실리콘 같은 것들은 튼튼하잖아요. 그거를 잘 섞어서 트랜지스터를 써서 구동 소자랑 뭐 발광 소자 쪽에 했던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 기억에 남는. 국제 공동 연구 하실 때 네. 그 뭐 다른 연구자들도 우리 열심히 하시지만 되게 눈에 띌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왔나.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고 독일 측에서도 워낙에 협조적이어서 약간 제가 농담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그 한국 형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래서 협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는 술 많이 드셔요? 네. 예. 그래서 더 가까워질 그런 것도 있죠. 있고 굉장히 프렌들리하셔서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역시 적극적으로 삶을 사시는. 그렇죠. 인생은 빡시게 살아야. 그죠. 그래야지 후회가 없겠죠. 네. 이제 저희 연구원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는 건데 저희 연구원에 밴드부가 있어요. 밴드부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 30주년에는 또 공연도 하고 밴드부가 아마 2010년, 9년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보다 쭉 회장직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네. 밴드부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좀. 음악을 좋아해서 인생에서 이제 음악을 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대학교 와서 이제 과에서 이제 밴드 하나 만들었고 밴드를 계속 만들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취직하고서는 직장인 밴드를 만들었고 근데 그때 취직했을 때 제가 좀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캡틴에 오게 되면서 제안서를 냈는데 여기 손책임도 계셨고 이제 몇 분이 한 네 명 분이 흔쾌히 그랬죠. 흔쾌히 참석을 해주셔서
일단은 시작은 됐고 좋은 점은 그때 그분들이 아직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그분들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는 신입 멤버들이 많이 보강이 됐지만 행사 때마다 불러주셔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하고 있고 누구나 다 뭐 동아리 같은 활동 하시지만 이 활동 자체가 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특히 이제 행정부서 분들하고도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고 취미라기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인생의 한 부분 거의 저한테는 전 업에 육박하는 비율을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원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은 연구 분야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혹은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지원하는 파트, 행정 파트랑도 이제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캐티의 어떤 동아리 활동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세션이 그대로예요. 네. 그죠? 연주하는 분들은 네네. 변화가 크게 없는데 네네. 어떻게 좀 더 보강하실 생각이 있어요? 직장인 밴드는 제일 힘든 게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음, 또 밴드 특성상 한 명이 빠지면 전혀 전체가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해서 운동에 좀 이렇게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 다들 이제 직장인 밴드다 보면 가정이 있으시니까 집에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예. 네. 솔직히 이제 이거는 얘기 한 번도 안 한 건데 예. 저희의 매력이 없지 않나. 저희인가요? 네. 제 매력이 아, 뭐 또 그냥 재밌어 보이면 와서 할 텐데 재미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가? 네. 저희가 재미없어 보이나? 이제 밴드부도 하셨고 다른 취미도 있으세요? 이게 다른 취미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예. 근데 나가서 타면 좋은 게 이제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은 거의 그 자전거 타는 걸 주로 하고 있고 네. 그 취미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좀 많이 걷는 편이에요. 심하게. 어,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취미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는 거. 빈도수는 마지막 취미가 제일 많겠네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게 제가 보면은 연구소 직원들이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네. 예. 아마 이제 뭐 혼자 사색하시는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걷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멍 때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연구소에 좀 걷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쉬었다 갈까요? 이제 중년이신데 중년의 삶은 어때요? 40 넘어갔을 때는 속상했었고 음, 50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건 좀 못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용납할 수 없다. 음. 제가 볼 때 중년의 기준은 뭐냐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제 내가 아닌 걸로 바뀔 때가 중년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돈도 뭐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나는 어떻게 돼도 좋고 아니 어떻게 돼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기 예. 나보다 얘가 잘 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최근에 내가 보고 거의 울 뻔한 시가 있어요. 아, 이거 한번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목 풍화 김기갑 어릴 땐 뾰족뾰족한 별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동글동글한 돌멩이로 살고 싶다. 세월은 꿈도 깎는다. 이걸 보고 내가 뭉클했지. 처음 본 시인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네네네. 이 뾰족뾰족한 별이 되고 싶다라는 게 사실 뾰족하다라는 게 나를 보여주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좀 더 그렇죠. 까칠했던 게 그게 또 자기 보호도 되면서 그쵸.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었다면은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동글동글한 그런 형태로 그런 바뀌어가는 게 거지 아닌가. 그냥 티 안 나게 조용히 살고 싶은 거죠. 아. 할 일만 잘하면서. 갑자기 아까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나. 그렇네요. 좋은 시.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네, 이 방송을 하려고 봤나 보네. 그러게요. 잘 오셨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제 이렇게 연구자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지만 서로 연구자들끼리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 오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캐티에 오고 싶어하는 예비 후배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희 나라 연구소가 굉장히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첫 번째 투척을 하자면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연구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원래 아주 많은 연구소들이 서울에 소재해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네. 많은 연구소들이 다 한번 이전을 많이 했죠. 대전 이하. 근데 그때 저희는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서울에 연구소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키스트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연구소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서울에서 저도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근접성이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죠.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연구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내가 여기 캐티에 맞느냐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네. 업무의 스타일이 기업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기술 기획을 하고 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기업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예. 이해를 잘 하면 예. 맞춰서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개발해서 뭐 이렇게 막 써먹을 수 있는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멘탈적으로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면 일하기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네트워킹을 안 하고 혼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와서 나가서 좀 뭐 해라라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 힘들죠. 예. 약간 외향적이면서 그런 분들이 좀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또 네트워킹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기업과 좀 더 긴밀하게 자주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면 재미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꾸 뭐 음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다 네트워킹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저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했었냐면 이제 논문을 보다가 신진 연구자들이 이제 학위를 따고 한국을 들어오면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자리를 잡으면 연락을 해요. 몰라도 그래서 불러서 세미나를 한번 해요. 예. 캐티에서 그래서 저녁을 먹어요. 음. 성향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나랑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젊은 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걸 평소에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기술 개발 과제가 공고가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평소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리스트가 머리에 다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다가 그 급할 때 우선순위를 나한테 두게 할 수 있는 것도 네트워킹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면 이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보면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know where 어디에 있느냐를 그렇죠.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새 영문과를 영어 쓰시네요. 그렇죠. 예. 옛날처럼 know-how는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how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네네. 혹은 기술이 어디 있냐를 아는 것 자체가 경쟁적인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있다가 여기로 오면 약간 처음에 당황을 하게 돼요. 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죠. 각자가 과제 책임자가 되고 그 과제에서 생긴 모든 책임을 다 지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과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네. 연구소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연구소는 PBS 제도에 기반한 연구소예요. 그게 뭐냐면은 PBS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인데 과제를 연구자가 수주해서 진행하면서 연구원의 어떤 운영비도 나오고 개인의 인건비도 나와서 진행되는 거라 그 개인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이제 새로 연구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좀 적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좀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때 고생을 좀 하셨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누가 시키는 걸 열심히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기획도 하고 과제도 수주하고 진행도 하고 뭐 인력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처음에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게 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예. 보통 생각하시는 정부 출연 기관 이런 곳들은 정부가 처음에 연구소를 만들 때 돈을 주고 이제 매년 이제 일정 금액 출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연구소는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도 기업이 지원을 했던 거고 이제 매년 정부의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매년 그 정부나 이런 기업의 과제들을 수주함으로써 매년 이제 갱신해가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들이 조금 고생을 좀 보통 출연 연구기관보다는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생각하는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저희 연구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벌써 끝나는 겁니까? 더 하고 싶은 더 아니요. 향후 계획 저희 연구원에서 향후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랑 향후 계획은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항상 주도하고 내가 전체 총괄 책임을 맡아서 잘 되게 해서 와 나는 최고의 뭐 총괄 책임자다 이런 거를 하고 싶었었는데 성과 위주의 근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원래 하던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제가 전공한 분야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든 안 받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모든 사람이 정확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다 최고의 기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별화된 기술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해야지 전체 결과가 잘 나오는 건데 그렇죠. 캐티의 미션이 그거잖아요. 중소기업 기술 지원. 있죠. 각자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때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맞춰서 다 합쳤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중소기업들이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일원이 되고 싶은 게 현재로서는 계획이죠. 말씀 들어보면은 하모니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다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렇죠. 그런 성향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밴드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잘하고 예. 내가 튄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팀워크예요. 음. 또 우리 같은 연구소의 장점은 그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아주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할 수 맞아요. 있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캐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끝 멘트가 좀 썰렁하네요. 평소에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네. 같이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신입 멤버들이 많이 예. 오시겠지. 머리도 희끗희끗해졌는데 이제 아, 머리는 언제부터 너무 연구를 열심히 아마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죠. 어떤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머리가 난 거는 회사에 있을 때 시작이 됐는데 옛날 우리 부장님, 그 대기업 부장님 예, 굉장히 뭐 한이 많지만 저희가 완전 신생팀이었어요. 예, 이제 초창기 멤버니까 막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해본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책을 피고 공부했더니 뒤에 와가지고 뭐 뒤통수를 때리는 건 알지만 하여튼 한심하다는 듯이 그걸 왜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냐고. 나는 학생의 마인드인 거지. 그때 내가 다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걸 잘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막 야 전화 한번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걸 왜 네가 다 하려고 하냐고. 열받잖아. 날 무시하는 거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고 예. 이거를 저희 부장님이 본다면 그게 너무하셨어요 그때. 주위에서는 그게 아니다. 주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과도한 뭐 음료수 뭐 이런 거 얘기 많죠. 근데 뭐 술 많이 마신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는 술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음료수. 근데 집안 쪽 내력도 좀 있어요. 좀 세치가 많은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염색을 하려니 엄두가 안 나서. 왜 웃으시죠? 너무 진짜. 심각해요. 예. 근데 어울리세요. 근데 머리. 그래서 이게 다행히 이제 골고루 나서 그렇네요. 내비두고 있습니다. 두피도 안 좋고. 이거 좀 더 기르시면은 짧게 하실 거예요, 계속? 기르면 머리가 커져서요. 머리가 원래- 더 커 보여서. 원래 더 커 보여서 됐습니까? 네. 네, 더 커 보여서. 잘 누르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